이제 2회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1회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회기가 끝날 때쯤에 설명을 했던 활동 기록지를 이제 일주일치를 작성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이제 가져오도록 과제를 내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2회기에서는 그 해온 활동 기록지 과제를 가지고 좀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는 회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회기에서의 주된 내용들은 활동 기록지 작성 과제를 확인하고 그 과제의 어떤 과제를 작성한 소감이라던가 혹은 이걸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어려웠는지 뭐 오류가 있었으면 그런 것들 이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작성해온 활동 기록지를 바탕으로 이 내담자의 한 주간 동안의 활동을 이제 좀 전체적으로 같이 내담자와 함께 파악하는 시간이 두 번째 회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활동 기록지를 이제 작성을 해오셨을 텐데 그 작성해온 거에 대한 소감을 좀 나누게 될 거고요. 실제로 활동 기록지를 좀 작성을 해보고 이번 회기에 해온 것들을 자체를 그러니까 일단은 시도를 해서 이거를 뭐 100% 다 채워왔건 혹은 반밖에 못했건 어쨌든 이 참가자가 이 활동 기록지를 작성한 그 시도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강화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밖에 못했어. 반밖에 못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치료자분이 왜 반밖에 못했어요? 고작 이거밖에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면 굉장히 좀 나름 그래도 본인의 상황에서 충분히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왔을 텐데 내담자가 뭐 상처를 받는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냥 넘어가던 것도 아니고 내담자가 해온 활동들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강화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성을 할 때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이제 있을 거고요. 뭐 일상 활동을 기록해 보니까 실제로 좀 어땠나요? 뭐 어려운 점은 뭐가 있었나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모든 분들이 100% 다 작성을 해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걸 잘 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 이 활동 기록지를 작성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음을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좀 공감을 해주시는 거가 좀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필요할 수 있고요. 그걸 공감해 주시면서 동시에 왜 이 활동 기록지 과제를 해오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게 좀 어려웠는지를 같이 좀 논의하고 그러면 다음번에 이 활동 기록지를 좀 작성을 해오려면은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지 혹은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수정을 해야 이 과제를 잘 해올 수 있을지를 내담자랑 논의하는 과정이 만약 내담자가 활동 기록지를 완전히 작성해 오지 못했다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기록지를 함께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참가자의 활동 기록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기분이 나아지고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기분이 우울해지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그냥 평소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되게 집순이라서 전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좋은데요. 침대에 뭐 아침에 깨어서 뭐 침대에 계속 누워서 뭐 몇 시간 동안 그냥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 이럴 때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기분이 더 우울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집안일이 좀 귀찮은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살펴보니까 이날은 청소를 했네. 근데 청소를 했을 때 기분이 의외로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활동 기록지를 자세하게 검토를 함께 하고 어떤 활동이 이 참가자에게 항우울 활동이고 어떤 활동이 우울 활동인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주요하게 치료자로서 보셔야 될 거는 먼저 일상생활의 이 패턴이, 루틴이 깨져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뭐 일에 따라서 이제 뭐 일어나고 자는 시간 자체는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일정하느냐, 일정한 이 패턴을 가지고 일어나고 자고
밥 먹고 뭐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루틴화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루틴이 깨져 있다면, 패턴이 깨져 있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우울이라는 측면에서 별로 좋은 그런 신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일상생활에 이 루틴을 만드는, 패턴을 만드는 거에 좀 중점을 한번 두고 내담자분과 참가자분과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일상 활동들에 즐거운 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뭐 어떤 회피하고 있는 행동은 없는지, 그리고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미 있거나 어떤 항우울 활동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좀 주요하게 이제 치료자로서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회기에서는 활동 기록지를 주로 이제 검토를 하는 시간들을 보냈을 거고요. 활동 기록지 검토를 통해서 어떤 활동이 우울 행동이고 어떤 활동이 항우울 행동인지를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3회기에서는 활동 기록지 그 검토를 통해서 그런 우울 행동과 항우울 행동이 무엇인지 좀 더 이제 숙지를 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삶의 가치 평가지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내 어떤 일상에서의 활동 방향을 제시할 나의 삶의 가치를 파악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좀 강화하는 그런 활동이 이 3회기에서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삶의 가치 평가지 작성하는 거, 이게 3회기에서 새롭게 이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삶의 가치라는 거는 내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어떤 게 가장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 행동 활성화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나에게 그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을 해서 그 활동들을 실천하는 걸 행동 활성화의 이 기본적인 원리로 삼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이냐, 그거에 이제 기반이 되는 게 이 본인의 삶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삶의 가치는 한마디로 어떤 그 이정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정표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어떤 활동을 할 때 이 활동에 대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야지 이 활동에 대한 보상이 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공부가 있겠죠. 공부. 그런 공부라는 활동처럼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상이 오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이 삶의 가치는 그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활동을 시도하게끔 하는 역할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삶의 가치라는 거를 평소에 좀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딱히 별로 고민을 하지 않고 지내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가치 평가지를 작성을 할 때 삶의 가치 질문지와 즐거운 일 목록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있는 그것들을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삶의 가치는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는 대인관계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인관계 영역이 본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질문들이 본인의 삶의 가치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혹시 누구누구님에게 행복을 주는 되게 친밀한 어떤 관계들이 있나요? 혹은 누구누구님의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 누구누구님의 역할은 주로 무엇인가요? 혹은 뭐 현재 지금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본인의 삶의 가치를 좀 찾아 나갈 수 있어요. 뭐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뭐 어떤 학업, 뭐 직업적인 영역, 뭐 취미 영역, 뭐 종교적인 영역 등 이 삶의 가치의 영역들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삶의 가치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마다 본인의 가치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가치 평가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삶의 가치를 좀 정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참가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현재 회피하고 있는 이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하거나 시도할 때 어떤 삶의 영역의 목표 활동들이 조금 더 실천하기 쉽고
어떤 삶의 영역들은 좀 어려울지 등을 미리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가치에서 사실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 삶의 가치를 우리가 내세울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어떤 노력이라던가 본인의 행동과 관계없이 정해지는 것들이 삶의 가치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히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본인의 삶의 가치로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올바른 삶의 가치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좀 부모님들 중에서 특히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본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 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자녀에게 어떤 뭐 다정한 엄마가 되어주기, 자녀가 의지할 수 있는 아빠가 되어주기, 이런 것들이라면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뭐 그런 어떤 삶의 가치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의 삶의 가치, 저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뭐 제 아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가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삶의 가치이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통제할 수 없고 본인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 본인의 삶의 가치가 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상당히 불행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손에서 벗어나는, 본인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본인의 삶의 가치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께는 본인의 삶의 가치를 다시 올바르게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치료자분들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4회기에서는 이제 삶의 가치 평가지를 통해서 지난번에 삶의 가치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 4회기부터는 본인이 이 남은 행동 활성화 치료 기간 동안에 이제 새롭게 혹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걸 좀 더 많이 수행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항월 활동들을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활동 계획을 짜는 건데요. 쉽게 말을 하면은 활동 목록을 만드는 건데 활동 계획을 위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활동들에 대한 난이도를 함께 좀 고려를 해야 돼요. 난이도를 고려를 해서 어떤 활동들은 우리가 좀 비교적 쉽게 실천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고 어떤 활동들은 좀 이거 시행하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활동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난이도를 좀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고 활동 목록에서 그리고 동시에 실제로 이 활동을 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보상, 성취감이라던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상들도 같이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 보상이 높다, 근데 난이도도 높다라든지 뭐 보상은 높은데 난이도가 낮다면 사실은 제일 좋고 많이 하면 좋은 활동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4회기부터는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활동 기록지를 작성할 때 감정이 함께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 목록 작성하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신다면은 이제 이 활동 목록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참가자가 우리 직전 3회기에서 정한 본인의 삶의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좀 많이 목록에 기록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본인 삶의 목표가 어떤 대인관계와 관련된 건데 여기 활동 목록에 막 적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게 없어. 혼자 그냥 다 뭐 하는 거야. 뭐 혼자 책 보고 혼자 TV 보고 이런 것들이면 사실은 이 삶의 가치와 이렇게 잘 부합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삶의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활동들은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활동들이어야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혼자서 막 공상하기, 뭐 생각하기, 뭐라든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활동들도 아니고, 이 사람 뭐 졸고 있는지 아니면 뭐 혼자 머릿속으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해야 되고 반대로 측정도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활동 목록 중에 하나가 뭐 산책하기예요. 산책하기는 측정이 가능하죠. 뭐 몇 분 정도 산책을 했는지, 어느 정도 거리를 산책을 했는지 등을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정 가능한 것들이 주 활동 목록들이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참가자분이 어떤 활동 목록 만드는 것, 새로운 활동을 찾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해왔던 활동 기록지를 참고해서 그 중에서 이제 좀 항울 행동으로 좀 유망한 좋은 활동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증가시키고 거기에 기초해서 다른 활동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것들을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회기 그리고 6에서 9회기까지 우리가 넘어왔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복적인 그런 활동들이 계속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4회기에서 만들었던 활동 목록에 포함된 15가지 활동을 그 난이도 순서대로 한번 정렬을 해서 활동 숙련도 기록지에 기록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수행할 활동들을 선택을 해서 적절한 횟수와 지속 시간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간 목표 활동 점검표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활동 계획을 짜게 되거든요. 그 활동 계획을 짠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좀 실천이 됐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표를 같이 좀 작성을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는 시간이 5회기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이 활동 숙련도 기록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쭉 적혀져 있죠. 여기서 이 활동들을 난이도 순서대로 좀 적는 것들이 좋아요. 난이도 순서는 쉬운 거를 위해, 쉬운 것부터 위에서 어려울수록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좋겠고요. 여기 보면은 뭐 가장 낮은 난이도 중에 하나는 뭐 유튜브로 음악 듣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가장 높은 난이도 중에 하나는 뭐 일자리 알아보기, 뭐 혼자 지하철 타고 친구네 집 놀러 가기, 뭐 유튜브로 음악 듣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난이도가 높겠죠.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좀, 난이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난이도를 스스로 좀 정해서 그 난이도 순서대로 이걸 정리를 해서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이 목표는 이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요 치료 회기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에 달성할 수 있는 그 이상적인 목표 횟수와 지속 시간을 여기에 같이 적어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쪽에 보면은 목표 횟수는 3번이고 목표 시간은 3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에 3번, 일주일 중에 3번을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할 거고 그 식사 시간은 한 번에 30분을 잡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로 각 주차장, 매주당 이 실제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횟수와 시간을 같이 옆쪽에다가 이제 계속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15개의 목표를 한 주 만에 전부 다 하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서요. 일단은 좀 낮은 난이도에 있는 것들부터 조금씩 해서 하게 되는 목표 활동들을, 실천하는 목표 활동들을 점점 늘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 숙련도 기록지에서 각 주차에 기입된 그 목표를 이제 해당 회기에 주간 목표 활동 점검표에 옮겨서 이제 적으면 되고요. 주간 목표 활동 점검표는 여기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각 날마다 그 해당 활동을 했으면 동그라미, 그렇지 못하면 뭐 X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각각 치면은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획했던 대로 주간 목표를 뭐 완전히 달성을 했다면 동그라미와 함께 이 완수 쪽에다가 동그라미를 같이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 주간 목표 활동 점검표를 작성하는 걸 통해서 본인이 계획했던 것들을 실제로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좀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간 목표 활동을 좀 구성할 때 우리가 좀 같이 좀 명심해야 되는 팁들은, 이 초반에는 행동 활성화 초반, 그러니까 이 실제로 행동을 새롭게 계획해서 실천하는 4회기, 5회기의 초반 목표죠. 초반의 목표는 일단은 활동을 좀 시작해 보는 거가 목표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요가를 내가 좀 배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싶다. 그럼 이 요가 배우기 자체를 뭐 요가 학원에서 요가를 하기, 뭐 요가를 뭐 1시간씩 뭐 일주일에 3번 하기, 이거를 처음부터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이거를 단계별로 좀 쪼개서 초반에는 좀 쉬운 거, 그리고 처음에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집 근처에 요가를 배울 곳이 있는지 검색해 보기와 같은 이런 것들을 먼저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요가를 뭐 일주일에 1시간씩 3번 하기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너무 난이도가 높아져 버리면은 이거를 목표에 넣어놨는데 실제로 이거를 완수하고 성공을 할 가능성이 사실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나는 진짜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나는 이거 뭐 행동 활성화 하면서도 이게 뭐 하나도 뭐 제대로 하질 못하네. 이런 식으로 또 막 자책하고 더 막 우울해지고 이럴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공 확률이 높은 것들, 쉬운 것들, 그리고 일단 시작하는 데 좀 중점을 두는 것들로 해서 초반에는 좀 성공 경험 자체를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점차 좀 더 어렵고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활동들로 이 활동을 점점 활동의 양 자체도 늘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회기부터 9회기까지 반복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했는지를 점검을 하고 요것들을 이제 치료자와 함께 참가자가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10회기까지 왔다면은 이 10회기에서는 이 행동활성화 치료에 따른 지금까지 이제 10회기까지 쭉 진행을 했으니까 그 기분 그래프 만든 것도 아마 이제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내 기분이 변화해 왔는지가 한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활성화 치료를 하면서 활동이랑 기분의 전반적인 그런 변화, 경과들을 함께 좀 검토하고 내담자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지금 현재 이런 줄어든 우울감, 높아진 긍정적인 어떤 기분들 그리고 이런 생활 패턴들, 일상 활동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논의하는 게 이제 10회기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활동과 그 기분의 변화를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보면 좋은데요. 우리가 기록했던 그 기분 점수와 그리고 동시에 그 우리가 계속해서 일상 활동 기록지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활동의 개수들도 우리가 좀 셀 수가 있거든요. 활동 개수가 실제로 증가를 했는지 회기마다 그리고 그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이 기분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같이 좀 체크를 해보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반비례로 이렇게 변화하는지 혹은 뭐 일치하지 않는다면 왜 일치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담자분과 함께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전체 10주간의 좀 길다면 길었던 10주간의 이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함께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좀 더 어떤 나아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치료자분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이 행동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거 했는지 점검하는 것도 다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참여자에게 좀 잘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치료 종료 후에도 계속 지속해서 추구해 나갈 삶의 가치와 그에 대한 어떤 단계적인 접근 방법들이 무엇일지 그런 전반적인 치료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한 그런 이 청사진 밑그림도 같이 그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 10회기의 회기별 내용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이 행동활성화 치료를 위한 팁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 행동활성화 치료는 활동 기록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시작이자 끝입니다. 근데 이 내담자들이 이 중요한 활동 기록지를 처음부터 잘 작성해 오시는 경우는 사실은 흔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 기록지를 작성을 과제로 내주고 못하면 그냥 뭐 안 해왔나 보다 이럴 게 아니라 내담자가 활동 기록지를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할 수 있을지 같이 논의하고 내담자가 활동 기록지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몸에 익히고 배일 수 있도록 치료자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치료자 스스로가 이 활동 기록지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제가 아까 내담자가 이 활동 기록지를 작성하는 게 우울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못 해와도 뭐 그러려니 그럴 수 있지.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활동 기록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치료자 스스로도 알고 내담자분들에게도 이게 못 해온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해와야 된다는 것도 강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예 하나도 작성을 못 해왔어, 내담자가 아예 백지로 왔어. 그러면 이 회기 내에서 적어도 이틀 한 3일 정도라도 같이 혹은 스스로 좀 작성을 해보고 그 회기 내에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필요한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해보실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활동 기록지를 통해서 내담자와 좀 대화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내담자의 그런 기분과 한 주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별도로 각자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활동 기록지를 가지고 이 활동 기록지를 리뷰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기분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고, 활동 기록지와 별개로 그런 자기 이야기를 쭉 한다면 치료자로서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뭐 적절한 공감과 함께 지금 해주신 이야기를 이 활동 기록지를 보면서 조금 더 해볼까요? 뭐 혹은 이게 활동 기록지에 보면은 요 부분이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 활동 기록지와 이거를 맞물려서 진행이 될 수 있게 이걸 좀 끌어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활동 기록지에 작성한 것과 그리고 작성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활동 기록지에 적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만큼 적지 않은 내용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치료자는 질문을 하고 그 내용들을 좀 다룰 수가 있고요. 막 어떤 분들은 막 되게 막 열심히 뭔가 막 생산적인 거 뭔가 좀 이렇게 기록할 만한 좋은 것들만 막 적으시는 분들이 막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막 좋은 활동, 기록할 만한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생산적이지 않고 막 별로인 활동 같더라도 그것 다 적으셔야 된다.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기록하지 않은 날짜나 시간대는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에는 또 뭐 어떤 걸 했는지 이제 시간대별로 좀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특히 이 활동 기록지를 좀 다루다 보면은 거기에 우울한 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반추라고 해서 자기 옛날 생각을 계속해요. 근데 이게 즐거운 옛날 생각이 아니라 우울한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적진 않아요. 근데 보통 활동 기록지에 우울한 옛날 생각에 빠짐 이렇게 적진 않고 보통은 뭐 그냥 누워 있었다,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뭐 이렇게 적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자세히 물어보시면서 누워서 뭘 했나요? 물어보면서 뭐 만약에 그때 이런 반추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이 왜 우울 행동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려주고, 그거 대신에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대체 행동들을 같이 찾아보고 채워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기록지의 중요성과 기능을 이 치료자분들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내담자도 같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내담자도 그냥 뭐 그냥 중요한가 보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담자가 자기가 활동 기록지를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같이 리뷰를 해봤을 때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는지를 이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이 활동 기록지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것들을 내가 알 수 있구나, 실제로 이런 게 좋구나,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스스로 좀 체감하고 스스로의 말로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질문이나 뭐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좀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해야 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활동 기록지 작성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00% 잘 해왔든 좀 모자라게 해왔든 이 작성을 위한 노력 자체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충분히 칭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기가 완벽하게 해오지 못해서 되게 우울하신 분들은 막 자책하고 막 더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내담자가 그걸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음을 공감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 기록지 작성에 대해서 내담자와 대화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 기록지 작성이 어려운 이유, 또는 어떤 사람은 좀 쉽게 했다면 쉽게 이제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 활동 기록지를 좀 더 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내담자가 활동 기록지가 중요하다는 걸 그냥 머리로만 알고 이 내담자가 이걸 막상 작성하는 데 대한 좀 어려운 부분들을 회기에서 이 치료자와 함께 다루지 않으면 이 회기를 나오는 거를 내담자가 좀 막 피하거나, 왜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숙제였는데 숙제를 못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지 말자 하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왔던 노력에 대한 인정,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그런 공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를 좀 계속 드리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요 표는 치료자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울증 대상 행동활성화 치료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지금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회기 진행을 하실 때마다 내가 이 활동들을 했는가, 충분했는가를 한번 이게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충분하지 않았다거나 빠졌다면 왜 그랬는지를 한번 좀 검토해 보셔서 다음 회기 때는 조금 더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실 수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요것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긴 강의가 끝났는데요. 이제 행동활성화 치료의 경우에는 세션 1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나의 기분과 나의 행동의 연관성을 배우고, 이 내담자가 스스로 기분이 더 좋아지기 위한,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활동에 스스로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이 행동활성화 치료에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조되어야 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활성화 치료의 근거를 명확하게 알고, 이 행동활성화 치료자 스스로가 이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믿고, 그런 어떤 믿음을 내담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활동 기록지를 이 치료자분들이 안 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만약에 실제로 치료를 하시기 전에 직접 한번 이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걸 꼭 추천을 드려요. 활동 기록지를 한번 스스로 작성도 해보고, 그 활동 목록도 만들어보고 계획도 짜보고, 그래야지 이게 실제로 해봤을 때 얼마나 좀 어려운지,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지를 스스로 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귀찮다고 이제 넘기지 마시고 꼭 이 실제 치료를 하시기 전에 직접 활동 기록지를 비롯한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긴 좀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해서 우울증의 행동활성화 치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